귀양 온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노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요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출정하라!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정통성 있는 군주였으나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단종, 그리고 그를 둘러싼 권력의 비정함을 지혜의 연대에서 분석하여 그 속에 담긴 역사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한 정통성, 그러나 비극의 시작.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단종만큼 완벽한 적통성을 지닌 군주는 드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가 왕, 세종 아버지가 세자인 상태에서 원손으로 불렸으며 이후 세손과 세자를 거쳐 왕위에 오른 독보적인 정통성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조건이 오히려 그에게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 현덕 왕후를 잃었고 6세의 할머니 소원왕후, 10세의 할아버지 세종, 그리고 12세의 아버지 문종까지 여의며 어린 나이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거친 권력의 세계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은 자신의 아들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3살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종이 태어나며 아들이 왕위 계승 순위에서 밀려난 것에 대해 묘한 열등감과 야심을 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통해 조카의 자리를 빼앗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력의 허무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했으나 그의 장남 의경세자와 차남 예종은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세조 본인 역시 평생 지독한 피부병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이 결코 평안한 결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역사의 준엄한 경고를 보여줍니다. 기록에 따르면 단종의 죽음은 자결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이는 승자의 기록인 세조실록의 한계일 뿐 실제로는 사약을 거부하다 강제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묘사된 엄흥도라는 인물은 픽션이 가미되었으나 실제 역사에서도 엄흥도라는 인물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존재하며 훗날 공조판서에 제수되기도 했습니다. 단종은 죽음 이후 오랜 시간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있었으나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단종이라는 묘호를 되찾으며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당대의 권력이 진실을 덮으려 할지라도 역사의 정의는 결국 올바른 자리를 찾아간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단종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나 가장 외로웠던 한 인간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직도 내란 수고의 윤석열을 외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혜의 연대 분석 자료 보시죠. 백성을 구하기 위해 충직한 신하가 자신이 섬기는 어린 왕을 직접 죽여야만 하는 상황. 정말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죠. 네, 이거는 한 유명 역사 영화의 핵심 줄거리인데요. 이 충성과 비극 사이에서 고뇌하는 이 슬픈 이야기가 정말 많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적인 상상력을 걷어내고 봤을 때 이 비운의 왕 단종을 둘러싼 진짜 역사, 그 진짜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기록 속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죠. 사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에요, 단종의 왕위는 정말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조선의 왕위 계승 과정을 보면요, 크고 작은 다툼이나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하지만 단종은 정말 완벽한 예외였습니다. 그의 자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보장되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 비밀은 바로 원손이라는 이 칭호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세자일 때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이걸 원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왕위 계승에 있어서는 가장 확실한 그야말로 프리패스였던 셈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조선 500년 역사상 이 완벽한 조건을 딱 충족하면서 태어난 왕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네, 바로 단종이었죠. 이것만 봐도 그의 자리가 본래 얼마나 견고했어야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정통성도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상실의 연속이었거든요. 단종의 삶을 보면 그 시작부터가 상실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었고요. 6살엔 할머니, 10살엔 그 위대한 할아버지 세종대왕마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살, 마지막 보호막이었던 아버지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 무거운 왕관을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외로운 소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사실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바로 이 절대적인 고립이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 그 어린 왕의 곁을 검은 야심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죠.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굉장히 능력 있고 또 그만큼 야망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조카가 가진 그 완벽한 정통성을 속으로는 아주 질투하고 있었던 거죠. 수양대군의 야심에는요, 사실 좀 개인적인 원망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래 세종의 첫 손자는 단종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혹시 내 아들이 왕위를 이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단종이 원손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는 겁니다. 이런 뒤틀린 마음이 결국 피바람을 불러오게 된 거죠. 자, 권력 찬팔은 아주 치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단종이 13살이 되던 해에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종서 같은 충신들을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그 후 2년 동안 어린 왕을 그야말로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압박하다가 마침내 15살의 단종에게서 강제로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 왕, 바로 세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소년 왕에게는요,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상황으로 물러나서 힘없이 지내던 단종. 근데 성산문 같은 충신들이 그를 다시 왕으로 되돌리려는 복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숙부 세조에게 조카를 완전히 제거해야겠다는 완벽한 명분을 주고 만 겁니다. 단종의 죽음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극적인 장치로 표현했고 공식 기록인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지만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단종이 사약을 거부하자 결국 사신에 의해 강제로 교살당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대목이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그렇게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의 말로입니다. 그가 그토록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던 큰아들은 왕이 되기도 전에 죽고 왕위를 이은 둘째 아들 예종 역시 2년도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두고 다들 업보라고 수군거렸다고 하죠. 비록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역사는 결국 단종을 잊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숙종 때 그는 노산군이라는 폐위된 이름 대신 단종이라는 왕의 칭호를 공식적으로 되찾게 됩니다. 늦게나마 역사가 그의 정통성을 다시 인정해 준 것이죠. 단종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에 의해 한 사람의 역사가 지워질 때 과연 그 이야기의 진짜 끝을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기억하는 우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